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97쪽 최신 기출문제 62회의 이론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FAT 1급 제62회 이론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볼까요?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이랬습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손익계산서 같죠?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확실하죠? 손익계산서가 바로 성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하는 것이 다 성과죠. 수익 및 비용이 기본 요소의 하나이다.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게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3월 상품 수불부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3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몇 회차 문제인가 우리가 풀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는 총평균법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선입선출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재고자산을 물어봤습니다. 선입선출에서는요. 매출의 요 수량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정리해주고 남은 재고금액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200개를 매출했으면 월초재고 100개 매출이 된 거고요. 나머지 100개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15일 거의 재고는 100개가 남은 거죠. 그럼 이 100개의 금액이 재고 금액이고 또 여기 28일 거 100개가 전부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개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은 금액이 나오죠. 1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 또 금액이 나오죠. 12만 원이고요.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바로 재고 자산이 됩니다. 23만 원. 답이 2번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자산 23만 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3월에 매출 원가가 얼마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는 요 200개의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 100개가 원가고 그 밑에서 100개가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가 어떻게 돼요? 1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은 10만원 하다. 10만원 하고 밑에 11만원 100개 곱하기 1100원은 11만원 그렇게 되면 21만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0만원이 회수불능하게 되다. 단 파산일 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계하는지 아시죠? 20만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40만원은 대손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20만원, 대손상각비 40만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60만원, 자산감소 분계가 되겠습니다.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을 생각해 보면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이것입니다. 자, 1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감가상각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하여 배송 중에 있는 판매용 가구. 이건 재고자산이니까 안 하죠. 해당하는 것은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은 판매용 가구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은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자, 토지는 안 합니다. 고정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4번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고정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1번이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따른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대변의 계정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대화인가요? 차 팀장이 이대리님 출장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대리가 네, 거래처 반응이 좋아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계약금을 받으면 받을 수 선수금이다 그랬죠? 부채로 대변의 선수금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의해서 대변에 가는 계정 과목을 보니까 선수금이다 이거예요. 계약금은 받은 것은 선수금, 지급한 계약금은 급이 들어갔죠? 지급, 선급금 되겠습니다.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이죠. 예, 62회의 그 문제들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손익계산서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알아야 돼요. 자,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빼주는 거죠.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자, 매출 원가 200만원, 감가상각비는 판매 관리비, 종업원 급여도 판매 관리비,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배당금 수익도 영업의 수익, 기부금 영업의 비용, 재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200과 판매관리비 142만원을 빼면 되겠네요. 342만원을 빼주면 돼요. 500만원 빼기 342만원 해주면은요 158만원이 되겠죠. 영업이익은 1번 되겠습니다. 158만원. 자, 손익계산서 구조 완전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을 어떤 것이 영업의 비용이고 영업의 수익이고 또 판매 관리비가 어떤 계정 과목인가 이거 계정 과목 분류 아직 정리가 덜 되셨다면은 부지런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 기부금, 영업의 비용, 재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은 7번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어요. 자, 이 정리를 해서 이익이 증가되면 플러스 해주고 이익이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기 발생분 이자 수익 2만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말이죠.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면은 이걸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플러스 되겠습니다. 2만원 플러스. 다음 항목 12월 급여 미지급분. 급여가 비용이죠. 5만원을 인식하지 아니했습니다. 비용 발생을 시켜야 되겠죠. 5만원 비용 발생하면은 당기순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2만원에 마이너스 3만원을 하게 되면 합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만원 하면 마이너스 3만원이죠. 따라서 20만원이 얼마로 변할까요? 17만원으로 변하겠죠. 반영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17만원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역 같은 경우는요, 장기간에 걸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죠. 건설 용역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를 길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네. 자, 이럴 때 건설 중인데 중간에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될까요? 그 공사가 끝날 때 공급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폐업일이다. 이거 맞아요.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 수출이다 그러면 뭐예요? 선적일, 기적일이죠. 2번 맞았습니다. 3번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네,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자가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서 거기에 10%를 부가세로 우리가 신고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과세기간 종료일로 봅니다. 맞았어요. 4번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틀렸죠. 외상 판매이든 현금 판매이든 할부 판매이든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만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러니까 받기로 한 때인 것은 장기 할부 판매뿐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 판매하고 유사한 성격의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나 가스와 같이 계속 공급하는 이런 재화의 경우에 검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청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받기로 한 때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계속 공급되는 재화 이런 것들은 받기로 한 때로 합니다. 그것만. 하지만 외상 판매, 현금 판매, 할부 판매 모두 뭐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 사람은? 자, 첫 번째 사람,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어요. 담보의 제공은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됩니다. 김진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과세인가 볼까요? 두 번째 사람, 우리 회사 현물 출자를 위해 회사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거 판매한 걸로 봐요. 그래서 건물의 시가를 가지고 과세합니다. 다음 박규리,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최신 제품을 선물했지. 이거 사업상 증여로 보고 이것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음 이동기,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어. 예, 소프트웨어 팔았으니까 당연히 과세죠. 그래서 과세가 아닌 건 1번이었습니다. 자, 이론 문제 마지막 10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입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날짜가 있는 것은요, 이 기간에 맞는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1기 확정. 그러면 4월부터 6월이 되죠. 그래서 혹시 여기 날짜 중에 4월부터 6월이 아닌 것은 일단 대상이 아니니까요. 빼야 되는데 모두 날짜는 4월부터 6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제 가능한 거 따져볼게요. 상품 매입,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종업원 회식에 관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 안 되죠? 공제 안 되고요. 마지막 대표이사 승용차 3000cc, 1000cc 초과되죠?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150만 원만 매입세 공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62회 이론 문제 10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99페이지는 제62회의 실무수행평가 문제입니다. 이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메타전자라는 회사고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여러분 메타전자 3262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네, 로그인 되셨죠? 자, 유의사항은 매번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적효등록 수정. 디자인권의 취득과 매각거래가 자주 발생하여 무형자산 계정과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236번 면허권을 236번 디자인권으로 정정 등록하고 현금 적유와 대체 적유를 등록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36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및 적유 등록 클릭하시고 궁금한데 지금 메타전자 들어간 건가요? 네, 메타전자입니다. 근데 저 회사 네. 자, 136 236을 입력하면 면허권으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죠. 자, 면허권의 색깔이 빨강색입니다. 글자색을 보시면. 그래서 이 빨강색은 덮어쓰기가 바로 안 되죠. 컨트롤 F1을 툭 입력하고 나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디자인권으로 바꾸라는 문제잖아요. 디자인권 엔터.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컨트롤 F1, F1 탁 치고 나서 디자인권 입력하시고, 현금 적용 1번과 대체 적용 1번 입력하라는 문제잖아요. 수행과제가. 자, 밑으로 내려와서 1번에다가 타자하시는 거예요. 디자인권 취득 대금 현금 지급 엔터 하시고, 오른쪽에 대체 적요에 디자인권 상각액 입력하고 엔터 하시고, 236번에 원래 면허권이었는데 개정 과목을 디자인권으로 수정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현금 적용 1번과 대체 적용 1번에 이와 같이 등록을 하라는 문제였어요. 네, 이영수님 잘 됐나요? 네. 자, 다음은 400페이지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문제로 냈습니다. 자, 자료 설명과 평가 수행과제를 보시게 되면은 주식회사 메타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차액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2835,000이죠. 이 차액이 없어질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257458000. 네, 유동자산은 우리 책에 있는 유동자산과 같죠? 시험지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맞춰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유동자산은 입력된 게 합계 금액이 같았고요. 비유동자산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입력된 것을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여기서 어디서부터요? 장기 대여금부터가 비유동자산이죠.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맞춰보세요. 자, 건물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산 맞았을까요? 12165. 아직 안 맞았네요. 차량 감가상각.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빈줄에다가 비품이 212번이죠. 그럼 밑에 빈줄에 213을 입력하시고 3165 플러스를 입력합니다. 네, 이거 넣었더니 밑에 차액이 0이 나왔죠? 다 고쳐진 거예요.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의 다음 코드 213번 코드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두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죠. 거기 접어두시고요. 62회 기출문제 이번 풀이는 400페이지까지만
기초정보 관리까지만 하겠습니다.